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지환입니다. 계속해서 근육학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깨에 관련된 근육 중에서 소흉근이라는 근육을 강의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흉근은 작은 가슴근이라고 부르는 한글 명칭을 가지고 있고 pectoralis minor라고 하는 영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차상에는 소흉근을 하기 전에 견갑거근이 먼저 나오는데, 견갑거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 두경부에서 이미 했던 근육이라서 견갑거근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경부 차트에서 다시 견갑거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소흉근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소흉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부학적인 위치부터 살펴볼 텐데요. 소흉근의 기시는 3, 4, 5번 늑골입니다. 자, 제일 위에서부터 늑골이 보이죠? 늑골이라는 거는 갈비뼈인데, 자, 지금 보이는 이 쇄골 밑에 1번 늑골, 그 다음에 2번, 밑에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지금 부착부가 3, 4, 5번 늑골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지는 견갑골에 오구돌기 또는 오회돌기라고도 부르고요. 부리돌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 명칭으로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부리 모양으로 생겨서 부리돌기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근육의 주행 방향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 자, 가슴의 중앙에서부터 바깥쪽 위로 향하는, 오구돌기로 향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습니다. 신경지배는 흉신경, 그러니까 가슴 근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측 흉신경, 그리고 외측 흉신경. 자, 소흉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흉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근에 이제 덮여져 있어서 심부 근육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대흉근까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부학 어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육의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근육 그림 봤을 때, 자, 가장 표층에 있는 근육은 저희가 아는 대흉근이 있죠. 대흉근이나 아니면 삼각근. 자, 여기 위에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표층 근육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승모근 같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흉근을 보려면 자, 이 대흉근을 걷어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한꺼풀 벗겨내니까 안쪽에 있는 근육이 보입니다. 자, 바로 이제 pectoralis minor라고 하는 소흉근이 지금 보이게 되죠. 소흉근이랑 가장 인접한 근육이 바로 intercostal internus.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가깝게 있습니다. 외늑강근이나 아니면 내늑강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흉근 자체가 지금 갈비뼈 3, 4, 5번에 붙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접하는 근육들이 늑강근들이 인접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기능에서 유출할 수 있는 게 소흉근을 호흡이랑 관여를 하겠구나. 호흡 시에 소흉근이 사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부착부를 통해서 저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소흉근을 한번 떼서 보겠습니다. 네. 자, 소흉근 떼서 보니까 명확하게 다시 보이죠? 자, 여기서 세컨드,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그래서 3, 4, 5번에 늑골에 붙어서 오구돌기까지 이렇게 주행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착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착부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 같은 경우는 자, 1번에서 견갑골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데, 견갑골을 앞쪽 그리고 아래쪽, 안쪽 이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말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 이 오해돌기를 기준으로 이 부착된 방향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 뒤에 있는 견갑골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도는 거죠. 네, 하각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구돌기는 이 밑에 쪽으로 다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강한 수축이 있으면 관절 오목을 전하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견갑골 하각이 들리게끔 한다. 네, 그래서 이 소흉근에 단축이 있으면 윙 스캐퓰라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견갑골의 하각 측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윙 스캐퓰라는 그 소흉근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전거근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주로 전거근이 약화가 돼서 나타나는 것은 내측견, 견갑골의 내측견이 전체적으로 이제 뜨는 모습이고, 소흉근의 단축, 강한 단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윙스캐퓰러는 주로 견갑골의 하각 쪽이 떠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 깊은 심호흡 시 흡기 보조근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견갑골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자, 견갑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 견갑골이 고정이 된다면 이제는 이 갈비뼈를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겠죠. 자, 이 근육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비뼈 자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기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호흡 중에서 호기와 흡기 중에서 마실 때, 저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옆으로 팽창하잖아요. 그럴 때 수축을 하는 보조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소흉근의 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기능적인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요. 자, 이 소흉근은 자, 방금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호흡의 보조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횡격막 같은 경우는 호흡의 가장 주된 근육이고, 횡격막뿐만 아니라 사각근이나 견갑거근, 상승모근, 흉쇄요돌근, 늑강근 이러한 근육들과 함께 흡기를 할 때 2차적으로 지지를 하는 근육이 소흉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2번에서 근전도를 확인했을 때 소흉근은 강한 흡기에는 작용을 한다. 숨이 강하게 필요할 때는 소흉근이 작용을 하는데, 편안하게 조용히 숨 쉴 때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과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의 호흡 때는 소흉근은 많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호흡의 패턴이 깨진 그러한 그 부가적인 호흡의 양이 필요한 그러한 나쁜 호흡일 경우에는 그 소흉근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호흡근인데 주되게 사용하게 되면 소흉근에 근피로도가 오기 때문에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번에서 봤을 때는 대흉근을 보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소흉근은 대흉근 안에 있으니까 대흉근과 같이 보조를 하게 되는데, 특히 견관절을 전방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이 견관절와의 하방회전에 작용을 한다. 하방회전. 자, 소흉근 같은 경우는 견갑골에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데, 견갑골의 회전에는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상방회전 근육은 배워서 왔는데, 첫 번째로 상방회전 근육을 승모근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거근이 있었어요. 승모근과 정거근은 상방회전의 주된 근육이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소흉근, 하방회전 근육이고, 그리고 견갑거근, 하방회전 근육, 그리고 능형근까지 이렇게 하방회전 근육, 상방회전 근육으로 분류되는 것, 하방회전 근육으로 분류되는 것, 이 두 가지 근육군을 분류를 하고 있어야지 추후에 근육에 따른 불균형, 그리고 자세 평가나 움직임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근육학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에서는 견갑골의 회전이나 전방 이동에는 하부 승모근이 기량작용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에서, 자, 하부 승모근과 그 소흉근은 완전하게 기량작용인데요. 이때의 하부 승모근과 소흉근이죠. 이때의 소흉근의 역할은 견갑골의 전방 경사로 봐요. 엔테리어 틸트라고 하죠. 견갑골의 전방 경사. 그리고 반대로 하부 승모근의 기능은 견갑골의 후방 경사라고 봐요. 우리가 골반에도 전방 경사가 있고 후방 경사가 있는 것처럼, 자, 어깨뼈도 견갑골도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자, 앞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건 뭘까요? 자, 하각이 뜬다는 말이죠. 그리고 뒤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말은 하각이 다시
몸 쪽으로, 몸통 벽으로 붙는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 하부 승모근과 소흉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부 승모근이 약해지고 소흉근이 단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전방 경사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의 소흉근이 하부 승모근에 비해서 과도하게 수축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촉진법인데요. 소흉근의 촉진법은 조금 예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흉근의 안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흉근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지금 보이죠? 바깥쪽에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있었을 때 이 팩 메이저를 뚫고 그 아래로 손을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 아래로. 그래서 이 손은 지금 몸통 벽에 밀접하게 닿아 있고 서서히, 자 이번에 써 있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 대흉근 안쪽으로 밀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액와를 중심으로 안쪽,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액와를 중심으로 안쪽, 위쪽. 그래서 어디로 주행을 하냐면 부착되어 있는 갈비뼈 부분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늑골에 놓여져 있는 근육의 형태를 만질 수가 있고 그 손을 댔을 때 소흉근의 기능을 일으켜보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촉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판별을 할 수 있겠죠. 자, 소흉근의 통증 유발점은 자, 기시점과 그다음 부착점과 둘 다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돌기 밑에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늑골 부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통증의 양상 같은 경우는 삼각근의 전부 섬유, 그러니까 이 어깨 앞쪽이죠. 그리고 쇄골 아래 앞가슴 부위 집중된 통증. 자, 쇄골 아래 앞가슴 부위, 가슴 부위 전체, 그리고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데 상완과 전완의 안쪽입니다. 내측. 그리고 척골 쪽과 3, 4, 5번 손가락까지. 자, 전완의 내측 부분, 그리고 전완, 상완과 전완의 내측을 타고 내려오면서 3번, 4번, 5번 손가락까지 확산되는 통증. 자, 그래서 어떻게 오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것은 심근, 그러니까 심장의 통증이다 라고 오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밑으로 지금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아닐까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오인하게 되는 통증이 연관통 양상으로 생기게 됩니다. 뒤로는 이제 증상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자, 증상을 한번 보시면 1번 경관절 굴곡과 외전이 마지막 범위에서 제한이 된다. 통증이 있게 되면 팔을 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팔을 뻗거나 높이 들거나 어깨 높이에서 뒤로 뻗을 때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 1번이랑 2번 같은 얘기죠. 자, 소흉근의 그 통증 유발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팔을 드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흉부가 결리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심장 질환으로 오인을 하더라도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해도 어떠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근육의 통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3, 4, 5번 손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척골 신경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도 오인을 하게 되고요. 단축이 심하게 되면 그 상지의 신경과 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이것이 생기게 됩니다.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소라식 아울렛이라는 것은 이 쇄골을 기준으로 자, 목에서부터 이 쇄골 밑을 타고 내려가는 혈관과 신경의 이 통로를 말하는데 지금 소흉근이 부착된 부위가 이 부분을 지금 감싸기 때문에 소흉근 밑으로 팔로 지나가는 신경얼기와 그리고 혈관 다발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요. 소흉근의 과도한 단축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적인 혈관적인 문제점을 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증후군으로 우리는 흉곽 탈출 증후군으로 명칭을 하여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에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통증의 양상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소흉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압박법, 클리니컬 마사지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사이드 라잉 자세에서 측면으로 누운 자세가 되면 팔을 위로 들기가 쉽고요. 팔을 위로 들게 되면 액와 부분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소흉근을 촉진하기가 쉽습니다. 자, 액와 부분으로, 소흉근 부분으로 엄지손가락을 접근을 하여서 소흉근을 압박을 합니다. 아래 밑으로 압박을 하여,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아래 방향에서부터 윗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서히 압을 주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것들을 수회를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누워서 해도 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클리니컬 마사지를 따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소흉근의 스트레칭법이죠. 소흉근의 스트레칭을 하려면 팔을 이렇게 몸통에 대해서 우리가 120도 정도를, 바닥에서부터 120도 정도를 외전을 시켜야 된다. 120도 정도. 120도 외전을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방회전이 되죠. 상방회전. 그러면서 팔을 위로 들게 되면 반대에 있는 기란 근육인 이제 하부 승모근이 단축이 되는 방향이 됩니다. 지금 팔을 Y자로 든 것 자체가 하부 승모근은 수축을 하는 방향이고요. 반대로 하부 승모근의 기란근인 지금 소흉근은 신장이 되는, 늘어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소흉근을 늘리려면 결국에 팔을 높이 들고 뒤로 사실은 이렇게 힘을 주면 뒤에 있는 하부 승모근에 쓰이니까 앞쪽에 있는 소흉근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어떤 벽을 잡고 벽에 의지해서 서서히 앞쪽으로 몸을 이렇게 실어서 앞쪽을 타겟으로 늘리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소흉근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대흉근의 하부 분절, 하부 섬유까지도 스트레칭이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이 소흉근을 스트레칭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흉근의 손상의 생체 역학,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흉근이 왜 손상이 되는 것인가? 자, 여기서 1번에서는 심근허열, 그러니까 신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게 통증이 소흉근으로 오다 보니까 이 소흉근의 TP가 활성화되는 그런 문제, 실제 심장의 문제가 소흉근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근육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각근이나 대흉근의 손상이 있으면 소흉근으로 오게 됩니다. 소흉근은 사각근과 함께 늑골을 들어올려주는 그러한 2차적인 호흡 근육이고, 그리고 대흉근의 아래에 덮여져 있는 심부 근육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육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근육입니다. 또한 3번처럼 어떤 외부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라든지 교통사고, 그리고 목발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런 나쁜 그 동작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소흉근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흡기 시의 보조근이기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호흡 패턴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소흉근에 과도한 부하가 많이 실렸을 때 소흉근이 손상이 되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5번을 조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자세 불균형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자세가 불균형하니까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불균형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자세로 앉는 것, 그러니까 꾸부정하게 이렇게 뒤로 젖혀서 앉거나 아니면 등을 숙여서 앉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되니까,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 라운드 숄더의 주동근이 바로 소흉근이기 때문에 소흉근에 단축이 되게 되죠.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긴장은 커지고 경직은 심해지고, 이것은 TP의 활성화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의 생체 역학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소흉근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소흉근은 그 3, 4, 5번 늑골에서부터 오구돌기로 붙는 자, 그러한 근육이고요. 기능은 견갑골의 입장에서는 견갑골을 앞쪽으로 당기는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하방회전의 기능도 했고요. 그리고 늑골 입장에서는 늑골을 위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2차적인 그 흡기 호흡근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흉근이 문제가 생기면 이 소흉근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혈관 다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혈관적인 문제, 즉 그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 이런 게 생겨서 혈관적인 신경적인 반응의 문제점들을 많이 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증은 어깨 앞쪽 그리고 가슴 앞쪽 그리고 상완과 전완의 안쪽을 타고 3번, 4번, 5번의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흉근이다 라고 요약 정리를 한다면은 소흉근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소흉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또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